지난 시간에 이어서 임플란트 시술용 기구와 장비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지금 그 장비에 대한 거를 알기 위해서 대략 어떤 시술 과정을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잇몸을 젖히고 여기다 임플란트를 심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수술하는 그런 게 일반 여기에 이제 잇몸을 젖히고 뭐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반 수술용 기구들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뼈에다 넣는 작업을 위해서 뼈에다 구멍을 뚫고 임플란트를 심는 그런 장비, 임플란트의 전용 임플란트 수술용 기구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임플란트를 여기다 뼈에다 이렇게 잘 넣고 우리가 여기다가 커버 스크루라는 거를 막아 놓잖아요. 예, 요거는 이제 수술 과정에도 있지만 어쨌든 그 임플란트 집어넣은 후에 요 커버 스크루라는 거를 뭐 조이거나 하는 그런 기구들을, 자, 요 다음 보여주세요. 요렇게 이제 드라이버, 헥스 드라이버, 끝이 육각이라서 헥스 드라이버라고 하는데, 요게 좀 굵은 게 있고 가는 게 있다고 그랬죠. 커버 스크루용 헥스 드라이버는 스몰 헥스 드라이버, 가는 헥스 드라이버, 그게 몇 밀리라고 그랬죠? 직경이 0.9mm. 그 다음에 좀 그 기타 어떤 뭐 힐링 어바트먼트나 다른 거를 플러그 조이고 할 때 쓰는 거는 라지 헥스 드라이버는 직경이 1.2mm 그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요 커버 스크루를 조일 때 쓰는 드라이버가 스몰 헥스 드라이버라는 걸 쓰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수술이라는 걸 해서 잇몸을 젖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힐링 어바트먼트라는 거를 달잖아요. 힐링 어바트먼트는 요 잇몸을 뚫고 나오게 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를 만들어서 붙여야 되는데 잇몸이 이렇게 열린 채로 아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요거는 뼈에 대한 작업을 하는 거고 요거는 잇몸의 형태에 대한 작업을 하는 거고, 그렇게 돼요. 그죠? 잇몸 바깥으로 나와서 우리가 여기다가 힘을 가해봐서 이 임플란트가 힘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뼈하고 잘 달라붙었나 그런 작업도 하잖아요. 어쨌든 2차 수술이라는 건 잇몸을 젖혀서 힐링 어바트먼트라는 걸 다는데, 힐링 어바트먼트는 임플란트보다 이렇게 조금 넓어져서 이렇게 쭉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위에서 보면 항상 이렇게 동그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잇몸이 아물었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아물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치아의 단면을 보면 약간 뭐 이런 형태, 잇몸에서 나오는 치아 부위에 이렇게 단면을 보면 이런 모양도, 이렇게 동그란 치아는 별로 없어요. 그죠? 약간 뭐 기름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는 잇몸이 아물었어도 사실은 잇몸의 형태가 들어갈 치아하고는 잘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비저널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끼고, 이 환자분의 어떤 기능적인 거나 치아의 모양이나 위치나 그 다음에 요 잇몸의 형태라든지 이런 거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는 그러니까는 바로 여기서 이렇게 가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 병원에서 하는 거는 이런 작업을 꼭 하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 과정이 좀 시간도 더 걸리고 복잡한 듯 하지만 여기서 다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를 만들어 주면, 여기서 나오는 문제들을 미리 다 이제 제거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우리가 간혹 어떤 이제 직원들이 이 과정을 좀 생략하면 어떠냐 그랬는데, 그렇게 보니까 자꾸 문제가 나왔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요게 1차 수술, 요게 1차 수술을 하는데 들어가는 기구들이고, 요거는
2차 수술이라는 걸 하는데 들어가는 거고, 수술용이에요. 여기까지는 수술. 여기서부터는 이제 보철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 임플란트가 이제 이렇게 잘 들어갔으니까 요 위에다 만드는데, 우리가 보통 자연 치아를 이렇게 자연 치아가 있고 잇몸이 있고 이거를 씌우거나 할 때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치아 형태가 잘 나오게 만들어주면 그만이에요. 근데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보다는 좀 이렇게 직경이 작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이런 부분의 형태를 또 만들어줘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좀 뚱뚱하게 만들면 우리가 살을 살짝 누르는 거랑 좀 세게 누르면 이렇게 살이 모양이 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눌러서 이렇게 몸이 조금 더 벌어지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란 단면이 아니라 이런 뭐 타원형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도록 잇몸의 형태도 잡고 기능도 잡고 하기 위해서 이 템포러리 프로비저널 보철물을 만드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요 기구가 템포러리 실린더라는 거지, 그지? 그리고 여기다 이제 레진을 이용해 가지고서 플라스틱 같은 재료로다 이를 만들어서 사용해 본 다음에 여기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요거를 다 확인하고 만들면 훨씬 편하잖아요, 그죠? 여기 만드는 데에서 나오는 어떤 에러만 조금만 없애면, 이걸 이제 템포러리 실린더, 그 다음에 이 최종적으로 이를 붙이는 데 필요한 거는 그냥 어바트먼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바트먼트. 이런 과정을 대충 이해를 하시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을 이렇게 조이는 데 필요한 것들이 헥스 드라이버다. 주로 커버 스크루를 조일 때 필요할 때는 스몰 헥스 드라이버 해가지고 직경이 0.9mm 보통 쓰고, 나머지는 대체로 1.2mm 직경의 라지 헥스 드라이버를 쓴다. 그렇게 알고 있죠, 여러분도. 근데 이 어떤 우리나라 회사마다 약간 그걸 좀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죠. 커버 스크루에다가 1.2mm용 헥스 드라이버를 쓰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차이가 있죠. 이게 헥스 드라이버라는 게 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예전에 쓰던 기구들이라 요거는 좀 몰라도 돼요. 아까 그거는 우리가 직접 손으로 돌려서 쓰는 거고, 이거는 치과에서 쓰는 콘트라 앵글이라는 데 꼽아서 쓸 수 있도록. 근데 웬만하면 그냥 손으로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 힐링 어바트먼트라는 게 있고, 어바트먼트가 있고, 이 어바트먼트. 근데 이 어바트먼트를 어떤 거를 골라야 할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구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바트먼트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기구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프로비저널 템포러리 실린더 같은 거, 이런 게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본을 떠서 이런 작업을 만드니까 그 본 뜨는 데 필요한 기구들이 또 필요하겠죠. 힐링 어바트먼트라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임플란트, 여기까지가 임플란트예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이를 만들 때 올리는 거지만, 이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요거를 여기다 꼽아서 잇몸이 아물게 하잖아요. 뭐 힐링 어바트먼트도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치아가 좀 이만큼 큰 게 들어간다 그러면 힐링 어바트먼트라는 것도 좀 더 벌어지게 이렇게 사이즈가 더 넓게 나오는 그런 힐링 어바트먼트도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뭐 EP, 이머전시 프로파일 힐링 어바트먼트라고도 이름을 붙이기도 했었고, 또 하나는 치아의 단면이 동그란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때 그 각각 치아의 단면의 형태에 맞게 힐링 어바트먼트를 만들자 해가지고 뭐 그런 시도도 있었어요. 그거 좀 보여줄게요.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요런 힐링 어바트먼트는 걸 여기다 꼽는데, 높이도 잇몸 높이에 따라서 다 다른 걸 쓰죠. 그 다음에 이걸 조일 때는 1.2mm 헥스 드라이버를 쓴다고 했고, 근데 이 단면이 항상 동그랗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래요. 뭐 그 다음에 이 직경이 5mm가 되는 것도 있고 6mm가 되는 것도 있고, 치아가 크면
같은 임플란트에서도 좀 더 넓게 이렇게 나오게 만들기도 했죠. 그런데 이 자연 치아의 잇몸 부위의 단면을 보면 절대 동그라미가 아니다. 요런 형태로 생겼다. 그러니까는 그거에 맞는 힐링 어바트먼트를 만들기도 했어요. 네? 네. 우리가 보통 힐링 어바트먼트는 힐링 어바트먼트 자체를 이렇게 돌려놓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돌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형태가 원형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바깥에 게 있고 속에 게 또 나사가 있어서 바깥에 거를 줘. 근데 이거는 문제가 뭐냐 하면 실제로 임플란트가 요렇게 심어져 방향을 요렇게 잡으면 요게 맞는데 요게 조금 틀어지면 또 굉장히 복잡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조금 얘기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는 생산되지 않아요. 어쨌든 잇몸의 형태조차 최대한 잘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다. 그냥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힐링 어바트먼트라는 거는 요거 이제 최종 보철물을 위해서 들어가는 어바트먼트라는 것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다. 그냥 일반적으로 요즘에 쓰는 거는 그냥 임플란트에다 기둥을 연결하듯이 하는 요 기둥을 쓰고 그 위에다가 이를 만드는 걸 하지만 여러 가지가 있었다. 뭐 그 정도로 아시고 이 어바트먼트의 길이도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쓰는 건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 이렇게 임플란트에다가 이런 어바트먼트를 조여놓고 나사로 조여놓고 그 위에서 뭐 본을 떠서 작업을 하든지 하는데 요 부분의 높이도 또 잇몸 높이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나오죠. 잇몸의 높이를 결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고 가급적이면 그거에 이렇게 맞게 이를 만드는데 뼈의 구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임플란트는 옆으로 심겼는데 이는 이렇게 만들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어바트먼트를 이렇게 여기에는 이렇게 들어가지만 이렇게 각이 진 어바트먼트라는 걸 연결을 했죠. 이렇게 해서 각이 뭐 15도, 25도, 35도 이런 식으로 기울어지게 해서 이게 도대체 몇 도나 기울여야 이 임플란트가 이렇게 심겨졌지만 치아는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그거 각도를 또 이렇게 재보는 그런 기구들도 있었어요. 이거는 뭐 이제 앵글드 어바트먼트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뭐 앵귤레이티드 어바트먼트 그런 각진 임플란트 어바트먼트들이 있었다. 지금도 사용을 할 수 있죠. 예,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요거는 임플란트에다 이렇게 꽂아서 잇몸 두께가 얼마나 되나 그걸 재보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각도가 잇몸 두께는 뭐 한 이 정도 되는데 각도가 15도 기울어졌다든지 기울어졌는데 이 방향으로 기울어질 수도 있고 이 방향으로 기울어질 수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15도, 25도, 35도 꺾이는데 거기에 잇몸 두께는 또 이런 거를 골라야 되겠구나 하는 어바트먼트를 고르는데 필요한 기구들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임시치아,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임시치아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것이 템포러리 실린더라고 얘기하죠. 요 속에 들어가는 기둥을 템포러리 실린더. 여기다가도 이제 우리가 1.2mm 보통 헥스 드라이버에 맞는 나사를 떠서 조이죠. 템포러리 실린더라고 한다. 그렇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요게 된 다음에 요걸 만들 때 본을 뜨잖아요. 본을 뜨는데 이렇게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고 그냥 쑥 뺄 수 있는 이렇게 좁아진다고 그래서 테이퍼드 임프레션 코핑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요거는 이 임플란트에 꼽았다가 요걸 풀러서 본 뜬 거에다가 이렇게 갖다 꼽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을 떠서 여기다 갖다 꼽는다. 그래가지고 사용한다. 그래서 이거를 트랜스퍼 임프레션 코핑 내지는 테이퍼드 임프레션 코핑. 그래서 이거는 보통 템포러리 임시치아를 만들 때 쓰는 거고 최종적으로 본을 뜰 때는 이렇게 요 위가 이렇게
사각으로 돼 있어요. 사각으로 돼 있어서 스퀘어 임프레션 코핑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임플란트에 꼽아서 요 나사를 풀러서 본을 뜰 때 본하고 같이 이렇게 빠져 픽업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테이퍼드 임프레션 코핑, 뭐 트랜스퍼 임프레션 코핑, 이거는 스퀘어 임프레션 코핑, 또 픽업 타입의 임프레션 코핑,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요거는 1차 인상을 뜰 때, 요거는 최종 인상을 뜰 때, 거기에 임프레션 코핑을 가이드 핀이라는 걸 꼽아가지고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를 만들 때, 작업을 할 때, 뭐 레버러터리 아날로그라는 거는 이렇게 모형상에서 임플란트는 아니지만 임플란트의 윗부분 똑같은 거를 여기다 심고 여기서 작업을 하는 거, 그러니까는 기공용 아날로그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뭐 치아를 만드는데 예전에 이렇게 뭐 골드 실린더라는 걸 쓰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뭐 요즘엔 잘 안 쓰는 것들인데, 기본적으로 좀 알아둬야 될 것이 있어서 그걸 좀 보여줄게요. 요거는 리머라고 그래요. 리머. 우리가 이렇게 예전에는 요 기둥 자체를 주저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주저하는 동안에 그 기둥 안에 어떤 공기방울 같은 게 맺혀 있었거나 할 때 그걸 깎는 거. 이 실린더 내부에 무슨 기포 같은 게 생겼을 때 깎아내는 거고, 요거 좀 얘기할게요. 요거는 펄리싱 프로텍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를 이렇게 다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매끈하게 이제 연마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 부분이 다치지 않게 여기다가 이렇게 딱 막아놓고 하는 그런 것도 또 있었어요. 예전에 이 바닥까지 아예, 지금은 기성으로 된 이 어바트먼트라는 걸 꼽아서 이 위에다 치아를 만드는 식으로 거의 다 하지만, 이것 자체도 이제 만들어서 쓰고 할 때는 이 임플란트하고 닿는 부분은 연마가 되면 안 되니까 폴리싱 프로텍터라는 거, 그런 걸로 쓰기도 했었다. 그냥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하면서 대략 이런 기구들이 필요하구나, 이게 왜 필요하구나, 이거 어떤 거에 쓰는 거구나 하는 거를 설명을 했고, 이거를 뭐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하다 보면 그때 그런 얘기를 했지 하고, 나중에 또 단계 가면서 다시 또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어쨌든 임플란트를 심는 그 실제적인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기구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 할게요.